우주에 이어 노원이 열어주는 새로운 세상, 그 두 번째 테마는요, 바로 수학입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이 진짜 재밌는 수학 세상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무려 놀이를 통해서 수학을 배운다면 믿으시겠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수학의 원리로 가득 채워진 이 즐거운 수학 놀이터, 그 문을 함께 두드려 보자고요. 네, 이곳은요, 수학 속에서 놀고 수학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공간인지 관장님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이 수학 놀이터도 있고요. 네. 수학 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네. 어떤 공간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수학하면은 재미없고 어려운 학문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수학을 쉽게 배워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가 언제부터 개관이 됐나요? 금년 10월 17일 날 개관을 했고요. 지금 한 20일 정도 됐는데 만여 명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셨는데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그 체험을 통해서 놀아볼 수 있는 거, 수학 놀이터가 가장 많이 인기가 있었고요. 2층 수학과 세상, 그리고 3층에서는 자연과 건축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수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을 접목해서 할 수 있군요. 그럼 저도 빨리 가서 수학을 체험해 봐야겠습니다. 매듭도 수학일까요? 물론이죠.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환경 속에는 항상 수학적 원리들이 숨어 있는데요. 수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마련된 수학문화관은 이렇게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수학적 원리를 발견하고 또 상상력을 일깨워줄 무려 85개의 체험으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과 예술, 그리고 우리가 늘 오가는 건축물 속에 담긴 이 수학적 개념들을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전시 내용들이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쉽게 풀이되어 있다는 점이 이곳만의 매력인데요. 수학 하나로 자연, 고대국가, 건축, 예술까지 폭넓게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수학의 역사나 수학사의 길이 남을 수준 높은 이론들도 즐겁게 배울 수 있다니까 요즘 학생들 진짜 부러워요. 선생님, 이곳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일까요? 네, 3층에 있는 수학과 예술은요, 수학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풀어내서요, 느끼고 만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쪽에 되게 많은 체험 부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자랑하고 싶으신 공간 있으세요? 뒤에 보이시는 카오스 진자라는 것도요, 그 불규칙 혼돈, 카오스라고 하면 저희 혼돈을 얘기하는데 불규칙 속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건데요. 수만 번, 수십만 번을 돌려서 규칙을 찾아내는 걸 볼 수 있고요. 저희 앞에 보시면 또 시어핀 스키를 만들어 볼 수 있어서 프랙탈 구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체험물도 있습니다. 프랙탈이란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구조를 말하는데요. 현대 물리학과 수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규칙성과 함께 빛의 성질을 온몸으로 체험해보세요. 선생님, 제가 안쪽을 보니까 거울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거울방에 들어가서 이 수학적으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제 빛의 성질을 볼 수 있는데요. 빛이 이제 직진한 성질을 가지고 우리 잔상들이 반사되는, 그래서 무한으로 반사되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각도에 따라서 우리 상의 개수가 바뀌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도 한번 각도에 따라서 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같이 보러 가실까요? 그러실까요? 네. 자, 그럼 거울의 반사 원리가 빚어내는 무한반복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보시면요, 거울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빛이 직진한 성질 때문에요, 저희 상이 무한으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좀 더 가시면요, 오, 빛도 보이네요. 네, 빛을 보여서 빛이 이제 비춰지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공간이고요. 네. 조금만 더 가시면은 앞에 보시면은 60도짜리 거울이 반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여기 서 보시면은 상이 몇 개로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잠깐만, 둘, 넷, 5개. 6개. 6개가 맞나요? 네. 셋,
넷, 네, 여섯 6개 개가 용문이가 있네요. 네, 6개로 보이십니다. 아까 90도에서는 4개, 60도에서는 6개를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는 거군요. 네. 요즘 4차 산업이라는 말 참 많이 듣게 되잖아요. 수학이 바로 4차 산업의 기초 중 하나라죠. 그런 만큼 수학 분야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노벨상처럼 최고의 수학자에게 수여되는 상도 있었던가요? 선생님, 노벨상 수상자 중에요. 수학자도 있나요? 노벨상에는요 수학 부분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예전에 일설에 의하면요 네. 그 노벨의 라이벌이 네. 수학자였다는 설이 있어서 그래서 수학 부분을 뺐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럼 가설이 있었군요. 그럼 그 가설 뒤에는 수학자는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숨어 있을 텐데 수학자가 받을 수 있는 상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나온 상이 필즈상이고요. 필즈상은 40세 이전에 수학에 큰 공로를 세운 학자들을 수상하는 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적인 필즈상 수상자 알 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가시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는 장피에르 세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독일 출생이긴 하지만 국적이 없었던 알렉산더 그로텐디크라는 분도 계셨고 세르게이 노비코브, 히로나카 헤이스케 이런 분들이 계셨고요. 아직 한국에는 필즈상을 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곳에 온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필즈상 대상 후보감들이네요. 네. 영국의 한 수학자는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수학은 직관이며 모든 사람은 약간의 수학적 직관을 갖고 태어난다고. 피보나치 수열, 가우스 정리, 유클리드의 기하학. 어릴 적부터 놀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수학적 직관을 발휘한다면 이 한국에도 이런 수학 공식을 정리할 수학자가 많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이 공간에서는 또 어떤 수학적 내용을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2층 수학과 세상은요. 세상 속에 있는 수학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수학을 겪어보고 체험해보고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전시해놨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수학 문제를 쉽게 풀어가는 부분부터 해서 다면체들, 그다음 곡선들 이런 것들을 다 전시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체험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렵게만 다가오는 수학, 일명 수포자라고 하죠. 수학을 포기하려던 학생들, 이곳을 통해서 수학적 직관을 키우게 되길 바라봅니다. 근데 완전 재밌어, 완전 재밌어. 저 놀이기구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 좀 안전하네, 믿을 수 있네. 이거 집에 하나 두고 싶네요. 뭔가 허리 운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제가 놀이기구도 못하는데 근데 재밌네. 여러분 체험해보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를 처음 정리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수학자 피타고라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아노 건반은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하죠. 우리 생활 전반에 녹아있는 수학, 그 원리와 공식을 정리한 천재 수학자들을 이곳에서는 다 만나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수학자들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제 뒤로요 다면체가 엄청 많은데 사실 다면체가 5종류라고 합니다. 맞나요? 네, 다면체가 5종류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다면체가 5종류고요. 그래서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정다면체가 5종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사면체를 눌러보시면은 정사면체에서 파생되는 도형들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다른 종류의 다면체들도 종류별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수학만 하면 머리 아프니까 쉬어가는 곳인가? 싶지만 당구공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관찰하면서 배울 수 있는 수학적 개념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갑자기 분위기 당구장인데요. 이 당구에도 수학이 숨어 있다고요? 네, 당구에도 수학이 있는데요. 당구 안에 이제 공의 각도, 입사각과 반사각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보면서 당구를 배우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당구공에서 입사각과 반사각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공이 벽에 튀겨지는 입사에서 보이는 입사각과 튀겨져 나갈 때 보이는 반사각은 항상 일정한데요. 당구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이 공을 입사각을 해서 반사각으로 저 공을 맞추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45도 각도로 공을 치게 되면은 똑같이 45도 각도로 튀겨져서 저 공에 맞게 돼 있습니다. 네, 화이팅!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체험을 통한 수학의 원리와 개념 배우기는 계속됩니다. 이번에는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수학자들이 집중했던 것, 힘과 운동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시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밝혀진 것이요, 바로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발견으로 꼽힌다죠. 제가 문제 하나 드릴까요? 네. 뒤에 보이시는 곡선 4개가 있는데요. 어느 게 가장 빠를까요? 역시 직선 아닐까요? 거리로는 직선이 제일 짧은데요. 실제로 떨어지는 속도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가장 빠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이클로이드 곡선 저도 모르고 시청자님들도 모르시거든요. 네, 처음 갈릴레오가 발견한 곡선인데요. 네. 이 곡선은 보시다시피 초기 가속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다른 선들에 비해서 초기 가속도의 힘이 강해서요. 제일 빨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사용한 우리 생활 속에 물건이 있을까요? 흔히 저희 옛날에 쓰던 추 달려 있는 시계 있잖아요. 그 시계가 추가 그리는 곡선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카오스가 혼돈이잖아요. 네. 저 지금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이게 뭘까요? 카오스 이론은요. 그 몇만 보시다시피 혼돈을 뜻하는 건 맞는데 몇만 번의 반복을 통해서 그 안에 불규칙 속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거고요. 저희가 흔히 보는 거는 저희가 태풍의 경로를 예측할 때 그런 이론을 통해서 예측하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고마운 이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수학을 처음 접하는 유아들과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만을 위한 수학 놀이터거든요. 미션에 따라 바닥판을 순서대로 밟으면서 박자와 분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놀이! 아이들을 위한 곳이지만요, 어른들이 해도 너무너무 재밌을 만한 놀이들로 가득합니다. 선생님, 이 공간에서는 또 어떤 수학적 체험을 할 수 있나요? 네, 1층 수학 놀이터는요. 유아들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수학의 기본과 기초를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이곳에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또 수학적 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학의 수의 크기를 알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보는 길이, 그다음에 부피 등을 손쉽게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수학 놀이터는요, 시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만큼 충분히 체험하고 가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신나게 노는 동안 어느새 수학적 개념이 아이들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가 있겠죠? 피톤치드가 뿜뿜 뿜어져 나오는 편백 놀이터 속에서는요, 부피와 무게 등의 다양한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수학 놀이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래놀이, 도형 만지기 놀이, 이렇게 다각도의 체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두 손으로 만들고 쌓고 두드리는 동안 수학 개념은 물론 창의성도 훌쩍 자라나는 시간. 수학을 통해 세상 속에 숨은 원리와 법칙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곳. 노원의 수학 놀이터로 모두 모이세요.